자, 지금은 오늘이 10월, 아니야, 9월 5일? 5일. 그러면은 임용이 올해가 2020년, 11월 23일 날 2020년 대비 임용시험이 이제 시작이 될 건데,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2021년 대비 임용시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2021년 시험을 볼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제 이 수업을 할 건데, 일단은 전반적인 임용 시험에 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요. 그리고서는 수리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임용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한 3년, 제가 생각하기로는 3년 정도는 임용 쪽에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학부 때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 그런 정도 내용을 충분히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1년을 꽉 채워서 공부를 하신다면 내년 후반에 시험을 보시는 걸로 해서 합격하는 데는 별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가 임용 시험 자체가 과목이 시험 일반 교육학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육 전공인데 체육도 전공 A가 있고 전공 B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시험 당일날 한 7시 30분에서 8시 정도에 입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9시부터 임용 시험을 시작을 해서 10시에 일반 교육학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10시에서 10시 40분에는 이제 휴식 시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0시 40분에서 90분이니까 12시 10분 이때 전공 A, 그리고 12시 10분부터 또 40분 휴식 시간이 있고, 12시 50분부터 2시 20분, 14시 20분까지 전공 B 과목을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보통 8시 정도에 입시를 한다고 치면 2시 20분이 돼야 이제 퇴실을 하게 돼 있거든요. 자,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일반 교육학이 배점이 20점이죠. 그리고 요 전공 A하고 전공 B가 요게 두 개가 합해서 80점이에요. 근데 작년까지의 점수 배점하고 올해부터는 바뀌었기 때문에, 전공 A 같은 경우에는 기입형이 4문제, 서답형이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입형은 문제당 2점, 서답형은 문제당 4점. 전공 B는 기입형이 2문제, 서답형이 9문제. 이렇게 해서 각각 40점씩 해서 합 80점 정도의 80점이 전공 과목 만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육학하고 전공하고 합쳐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필기시험이 치러지게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교육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고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배점이 20점이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좀 우습게 본다고 하면 좀 그렇고, 좀 잘 안 하려고 하는, 나중에 20점이니까 나중에 하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쭉 지금 청평기숙학원부터 시작을 해서 2014년이니까 5년 이상 쭉 지켜봤을 때 일반 교육학을 자꾸 뒤로 미루면 나중에 가면 힘들어져요.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하기 때문에 일반 교육학도 지금부터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 전공에 들어와서 과목이, 자, 영어, 수학, 국어, 뭐 이런 과목 교사 선생님들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을 해요. 저 선생님인데요, 교사인데요, 이러면 무슨 과목? 체육, 그럼, 체육. 운동이나 뭐 열심히 해서 대충 들어간 줄 알고 계세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 자, 영어나 수학, 국어 이런 과목 선생님들을 뭐 공부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 선생님들은 일반 교육학하고 딱 국어의 국문학 아니면 국어 교육 이거 두 개만 하면 끝이에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내에서 뭐 미분법, 뭐 방정식 이렇게 있는 것이지 수학 말고 다른 과목은 공부하지 않아도 충분히 합격해요. 근데 체육은 어때요? 체육은 과목이 10개예요. 그 10가지를 그것도 조금씩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과목마다 원서가 기본적으로 2권, 3권씩 다 붙어 있고 그거를 전부 다 해야 하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육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체육 교사가 되는 것에 아주 큰 자부심을 일단 갖고 시작을 하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자, 전공 과목을 우리가 보면 첫 번째로 체육과 교육 과정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체육 교수법. 자, 요 두 가지를 합해서 체육 교육학 아니면 뭐 스포츠 교육학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운동 역학. 그 다음에 운동 생리학. 비가 와서 그런지 분필이 자꾸 꺾이네요. 그리고 체육 측정 평가. 그다음에 운동 학습 및 심리. 스포츠 사회학. 체육사 및 철학의 윤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건강교육. 이것은 예전에 보건이라고 했던 과목. 자, 이렇게 해서 과목이 2, 4, 6, 8, 9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다 붙이고 이랬기 때문에 9개지. 이것도 각각 원서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운동학습도 운동학습이 따로 심리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12과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1년 안에 다 해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초수에 합격하신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정말로 그 친구들을 보면 제가 청평에 있을 때를 예를 들자면 저희가 6시에 기상을 해요. 6시에 기상을 해서 밤 12시에 이제 보통 대부분 12시나 1시쯤 이제 취침을 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독서실 안에서 안 나와요.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실기 과목도 있기 때문에 뭐 수영이나 체조나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이렇게 단기간에 학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영하고 체조는 꾸준히들 했고 나머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루하고 이러면 뭐 해요? 축구. 저희 거기에 이제 풋살장이 있었기 때문에 뭐 내기. 뭐 저녁에 치킨 내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이런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시간을 보니까 한 10시간 이상을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 얘기를 하고요. 자, 요렇게 지금 과목이 있는데 요거 배점을 좀 볼게요. 제가 지금 모의고사 지금 올해 2020년도 시험 보시는 선생님들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모의고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전 5년 2018학년도부터 2014학년도부터 2018학년도 거까지 5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쭉 보고 배점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됐는지를 쭉 따져봤는데, 자, 요 교육과정하고 체육교수법. 교육과정에는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이론을 포함해서 2015 문서, 개정체육교육과정,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요 부분이 한 24점에서 26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때 해에 따라서 조금씩 왔다 갔다 2, 3점씩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체육 측정 평가가 한 6점에서 요새는 좀 많이 나와서 8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체육사 철학 요 부분이 4점에서 6점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건강교육 보건 부분은 원래 기존에 한 2점에서 4점 정도 나왔었는데 2013학년도 시험 이후로 이때부터 지금까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운동, 역학, 생리학, 운동학습 및 심리, 스포츠, 사회학 이렇게 네 과목들은 10점에서 한 12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배점을 해서 80점을 맞춰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에 시험을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공부하셨던 선생님들, 1월부터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이 저랑 상담했던 내용들이나 이런저런 것들, 저한테 질문하시는 선생님들의 질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궁금하실 것 같은 거에 대한 답변을 조금 하고 나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공부를 시작하는데 뭐를 어디부터 어떤 과목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가 1번이에요. 그게 1번이고, 저는 운동만 해서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하고 싶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요 부분이 2번.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가 원래 나쁜데 해도 될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일단 할게요. 자, 첫 번째 얘기했던 거 어디부터 할 건지를 제일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운동만 그러니까 선수 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 아니면 뭐 타교과에서 공부하시고 복수 전공을 하셨거나 아니면 교육대학원을 가셔갖고 들어오신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선수 생활을 하신 선생님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들이 뭐 원래 머리가 나쁘고 도저히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없어서 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대부분들이 선수 생활을 하게 되면 그냥 우리나라,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부터 공부를 하게 되면, 전공 공부를 하게 되면 스포츠 사회학을 배울 거예요. 이제 스포츠 사회학에서, 나오는 것 중에 현대 스포츠에서 가장 문제점이 현대 스포츠, 학교 스포츠에서 문제되는 게 학원 엘리트 스포츠라는 게 저희가 이제 쭉 있어 왔는데 그 문제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구조적으로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학습권의 침해예요. 학생은 공부를 하고 싶어요. 공부를 하고 공부를 마치고 나서 운동을 해서 뭔가를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북미도 마찬가지고 이런 해외의 엘리트 스포츠들은
그것을 즐김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서 학습을 하고 또 뭐 사회생활을 배우고 이런 쪽으로 쭉 가면서 엘리트 스포츠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한국과 뭐 일본 정도, 일본은 그래도 한국만큼은 아닌데 한국과 일본 정도가 이 엘리트 스포츠라는 게 말만 엘리트 스포츠지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에서 정해준 선수 선발을 하는 제도로밖에 지금 쓰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을 했다면 거의 대부분이 예전 같은 경우 저희 때 같은 경우는 수업을 아예 들어오지 않았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조금 지나면서 그 이후 한 10년 이때쯤부터는 한 4교시까지 오전 수업하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6교시까지인가는 하고 이제 운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들이 공부를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공부에 대한 어떤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수 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공부 말고 선수했던 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거의 프로급이잖아요. 그런 학생들 처음에 만약에 내가 뭐 농구를 했어요. 그러면 농구 선수 생활을 내가 했기 때문에 농구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이 나오면 기초부터 차근차근 너무나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거를 다 이미 경험을 했고 그 종목에서 그만큼 뭐 전국대회도 나가고 또 잘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뭐 아시안게임도 나가고 국제대회도 나가고 올림픽도 나가고 했을 거니까 그 정도의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선수 생활을 했던 여러분들이라면 공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회가 없어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근데 두려움으로 그냥 두고 그걸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맞서서 뚫고 가느냐, 피하느냐. 근데 피하게 되면 교사를 안 하는 게 맞죠. 합격할 수 없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극복하고 나아가야 된다면, 그 말부터 이제 없앴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수 생활을 해서 공부를 잘 못합니다. 왜? 그거는 모든 선수하시는 학생들을 비하하는 발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자체를 없애고 지금부터 대신에 시간은 좀 많이 걸려요. 다른 선생님들이 공부를 했던 그 시간에 본인은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을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선수 생활을 했던 선생님들은 일반 공부를 쭉 해왔던 선생님들이 만약에 1년이 걸린다면 본인은 그 1년에 그 선생님들이 하는 공부량의 2배를 할 수 있던가 아니면 계획을 길게 잡으세요. 1년에 못하겠다 생각이 들면 2년 아니면 뭐 3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잡으시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인데 이제 머리가 나빠서 그렇지가 않은 게 요즘에 이제 뭐 요즘은 유튜버들이 엄청 인기가 많잖아요. 그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뭐 공부의 신부터 시작해서 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거에 대한 유튜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제가 훑어봤고 또 그런 책도 많이 봤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그러니까 뇌과학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이제 과학 쪽에 보면 뇌과학을 전공하시는 이제 학자분들이 쭉 실험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하신 연구 논문 같은 것들을 제가 봤는데 우리 뇌는 뭐냐면 우리가 몸은 뭐 30대 지나서 40대가 넘으면 점점 노화 현상이 일어나서 점점 녹슬어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뇌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쓰면 쓸수록 계속 발달을 해서 죽을 때까지 발달할 수 있는 게 우리 뇌예요. 인체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계속 발달할 수 있는 게 내가 공부를 하는 양, 내가 책을 읽은 그 양, 이거에 맞게 계속해서 나의 뇌는 거기에 맞게 계속 진화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머리가 나쁘고 안 나쁘고 필요 없어요. IQ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대신에 중요한 거는 시간이 물론 머리가 좋아. IQ가 뭐 150이야. 멘사 정도 돼요. 그러면 빠르게 갈 수 있겠죠. 이해력이 빨라지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시지 말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나이 뭐 앞으로 딱 3년이면 3년 이렇게 잡고 있다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의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나 임용 시험은 여러분들이 단거리 달리기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요. 지금이 9월이니까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한 4개월 정도를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내년 1월 되면 대부분이 11월 달에 시험이 마치고 나면 한 달 정도 이제 막 그것 때문에 이제 이미 시험 본 선배들의 이야기 듣고 뭐 이러면서 또 이제 막 본인도 내년에 봐야 되니까 뭐 이것저것 알아보고 이렇게 하다 또 12월도 가고 1월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따지면 여러분들은 한 두세 걸음을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굉장히 저는 잘 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시작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까지는 그냥 나는 곰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공부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6월까지는 곰같이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옆에서 뭐라고 해도 그냥 우직하게 내 할 바만 하는 거예요. 남이 옆에서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면,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만 무슨 얘기들을 해. 정보라면서 던져줘요. 그 정보에 자꾸 왔다 갔다 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거 굉장히 불필요한 시간들이에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선택이라는 걸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임용을 하다 보면 이 임용 체육에는 강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많은데 작년까지만 해도 한 10분 정도였어요. 근데 올해 또 막 여러 신인 강사 선생님들이 막 나와서 지금 한 15분, 한 16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이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김용원 선생님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용원 선생님만 나와 있고, 저는 그냥 서브 밑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만 이렇게 수업, 요 학원에서만, 샘플러스 희소고시 학원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는 없는데, 그래도 15분, 16분 정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 다음에 카페 한 군데를 들어가 보면, 올라와 있는 글들을 보면, 강사를 추천해 주세요. 되게 많이 올라와요. 저 그 질문이 별로 좋은 질문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강사들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리고 본인 스타일도 달라요. 그러면 본인이 샘플 강의들 보통 학원마다 다 올라와 있거든요. 쭉 올라와 있으면 한 번씩 들어보고 나하고 맞는 강사분을 찾아야지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듣고 이 사람 좋아요? 그 사람한테만 좋은 거예요. 나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 나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 지금 오랜 기간 오셨던 선생님들이 저랑 같이 이제 하고 팀을 이뤄서 하고 계신 김용원 선생님이 이제 제일 오래됐고, 한 19년, 내년 되면 20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가성 쓰시는 분 두 분 계시고, 또 이 선생님도 계시고, 이렇게 여자분도 또 계시고 쭉 계신데, 그 선생님들마다의 장점들도 다 있고, 단점들도 있고 다 있으니까, 본인이, 샘플 강의 들어보고, 나랑 가장 잘 맞는, 특히 초수이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선수 생활을 했다거나, 전공을 하지 않고, 교육대학원 나오셔서 시험 보려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기초 이론 베이스가 좋은 강사 선생님한테 먼저 들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들마다 이제 본인이 전공한 과목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과목들을 더 잘 가리키는 게 맞아요.
근데 전체적인, 여기에 지금 적어드린 12과목의 전체적인 베이스가 골고루 다 된 강사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선택을 하셔서 일단 선택이 중요해요. 그리고 선택을 했다면 집중을 하는 것만 남아 있어요. 근데 집중이라는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선택을 해서 나는 올해 이 강사님하고 1년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야지 1, 2월 달에는 이분한테 듣고 각자 스타일이 다르니까 다른 분한테 들어봐야지. 3, 4월은 이분한테 듣고 5, 6월 기출은 또 이쪽 가서 듣고 7, 8 문풀은 저쪽 가서 듣고 모의고사는 또 어느 강사가 좋다니까 거기 거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합격하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왜냐면 강사 선생님들마다 쓰는 용어들도 다 달라요. 똑같은 뜻인데 본인들이 쓰고 싶은 용어들을 쓰기 때문에 막 문풀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용어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물론 임용 시험에서 쓸 때는 유사 답안이 쭉 나오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강사 선생님이 쓰시던 그 용어로 답을 쓰더라도 유사 답안들이 쭉 있기 때문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1, 2월에는 김용원 선생님한테 듣고 3, 4월에는 뭐 이희 선생님한테 듣고 뭐 이렇게 들으면은 본인이 헷갈려요. 그때부터. 이거를 만약에 이제 뭐 역학을 예를 들어 본다면 힘이라는 거 우리 F라고 해서 force라고 해서 힘을 볼 때 그냥 저희 같은 경우 저나 김용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한 7, 8년 전부터 중고등학교 교과서 이런 데에 한글로 다 용어들을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서 뭐 알짜 힘이니 돌림 힘이니 뭐 이런 거를 해요. 알짜 힘은 뭐냐면 합력 있죠, 합력. 우리가 뭐 수평 분력, 수직 분력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의 합력을 말하는 게 알짜 힘이고 돌림 힘이라는 거는 우리가 토크 얘기하잖아요. 각운동, 회전운동 할 때 말하는 회전운동에서 힘하고 같은 의미로 쓰이는 토크를 얘기할 때 돌림 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토크라고 얘기를 하고 힘이라고 했는데 저쪽 가서 시험 보려니까 그거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 게 맞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자꾸 하면 혼란스러워지니까 한 분을 선택했으면 1년은 그분만 믿고 가야 돼요. 중간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을 선택을 했으면 그게 김용호 선생님이 됐든 그게 이희 선생님이 됐든 최 선생님이 됐든 누가 됐든 그분만 믿고 따라가요. 중간에 옮기는 것도 저는 옮기려면 1, 2월을 듣고 그 다음에 옮기는 거는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 2월에 들었는데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3, 4월에 옮겨서 그치만 3, 4월에 옮긴 분하고는 시험 볼 때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경마 알죠? 경마. 경마장에 가보면 말들이 다 눈을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눈 가리개를 해요. 왜 눈 가리개? 앞만 보고 가라고 눈 가리개 하거든요. 그것처럼 다른 귀도 막고 눈도 이렇게 가리게 해서 딱 선택한 그 강사분, 거기서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선생님들만 보고 그리고 쭉 나가야지 혼란스럽지 않고 중간에 뭐 슬럼프 같은 것도 극복하기 쉽고 이렇게 되니까 그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월이 지나서 이제 7, 8월 되면 약간 슬럼프가 와요. 날씨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6월까지는 공같이 공부를 하셨으면 6월부터 시작해서 시험 일자까지는 여우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우같이 하라는 말은 뭐냐면 6월까지는 내가 아는 것도 많지 않고 공부할 분량도 너무 많으니까 정말 쭉 그거를 계속해서 인풋하는데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것을 인풋을 하고 암기하고 하는 거에 쭉 시간을 보내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6월이 돼 있어요. 그럼 곰같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임용 시험이라는 게 자, 90분, 60분. 자, 일반 교육학 60분을 빼고 전공이 90분, 90분. 그럼 3시간이잖아요. 그쵸? 그 3시간 안에 내가 1년 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이 다
쏟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전략을 잘 짜야 돼요. 나머지 기간 동안. 공부하는 방법.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임용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냐. 그럼 그 효과적인 방법을 가지고 내가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올리고 있느냐. 요런 부분들을 전문가, 말하자면 뭐 전문가라고 하면 뭐 일반 강사 선생님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믿는 뭐 교수님도 대학에서 배웠던 교수님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이미 합격한 뭐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전략들을 잘 짜서 11월 마지막 토요일까지는 그렇게 여우같이 좋은 전략을 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꾸 질문을 하세요. 학업에 관한 질문만이 아니라 내가 혼자 극복할 수 없는 무슨 일에 맞닥뜨리면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혼자 해결을 하려면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근데 임용시험은 제가 볼 때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시간이 누구한테 더 많이 있나, 많이 주어져 있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험 당일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당일날 시험 보는데 어떤 사람은 100분 주고 90분 주고 어떤 사람은 300분 줘. 300분 준 사람이 당연히 붙겠죠. 시간이 많으면 생각이 더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어떻게 잘 인출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인출하는 연습에 관한 전략을 잘 짜서 11월까지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김용호 교수님하고 저랑 팀이긴 한데 좀 생각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김용호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1, 2월 달에 강의하실 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외우지 마. 암기하지 마. 그거 9월 달부터 해도 돼. 지금은 무조건 이해야. 저랑 정반대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김용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머릿속에 이 모든 과목의 원소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본인은.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일상처럼 모든 게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뭐 IQ가 뭐 150 이상이나 되는지 뭐 IQ를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저랑 뭐 30년 친구이기는 하지만 IQ가 몇인지는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뭐 그렇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내가 이해를 빠르게 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해가 느린 더딘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 성격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암기를 하려면 3년 가야 돼요, 진짜. 근데 여러분들 1년 안에 합격하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이해는 이해대로 하고 되도록 빠른 시간은 빨리 외우세요. 암기를 빨리 시작해서. 어차피 1, 2월 달에 암기는 못해요. 1, 2월 달에는 기본적으로 한번 쭉 전 과목을 한번 쫙 돌아야 되기 때문에 1, 2월 달부터는 못하고 한 4월 달이나 5월 달부터는 저는 암기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빠른 분들은 1, 2월 달에 공부하면서 강의 들으면서도 이게 암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막 얘기해요. 이게 뭐였지? 똑같이 여기서 한 100명이 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뭐였지 했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거 이거잖아. 저쪽에서 막 얘기를 나는 몰라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나만 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있는 건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될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냥 그 사람은 조금 빠르다고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차라리 쟤는 조금 빠른 앤가 보다 이렇게 하면 편한데 내가 못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뭐가 안 돼요? 동기유발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앤가 봐. 내가 때려쳐야 되나? 이거를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암기를 하라고 하냐면 암기가 힘이에요. 내가 막 외우고 머릿속에 뭐가 있잖아요. 누가 물어봤는데 뭐 하나라도 내가 대답을 딱 해줬어. 너무 뿌듯해요. 그러면 오늘 공부 되게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막 너무 하나라도 더 누가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하기 위해서 더 막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런 어떤 효과,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암기는 제가 볼 때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거 하나만 제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뭐냐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보통 1, 2월 달에는 일주일에 이틀이나 3일 정도 강의를 하세요. 그리고 뭐 또 교육학은 거의 동일하잖아요. 교육학은 전 거의 모든 노량진의 교육학이 월요일, 화요일 이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거의 고등학생 수준 되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쭉 강의만 낮에 데일리로 쫙 듣고 저녁에 공부하는. 근데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인강대로, 직강 들으시는 분은 직강대로 어떤 게 있냐면 그거를 딱 듣고 나면 뿌듯해. 아, 나 오늘 공부 정말 많이 했어.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래도 공부 몇 시간 했는데? 아, 오늘 6시간인가? 8시간인가? 막 이래서. 와, 정말 많이 했네. 그래서 뭐뭐 했는데? 아니, 오늘 진도 나간 만큼 했죠. 보면 강의 들은 거예요, 강의. 자, 강의를 듣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한 시간 아니에요. 자, 인강도 마찬가지고 직강도 마찬가지고 강의를 들은 시간은 그 강의를 했던 그 강사 선생님이 공부했던 거 훔쳐보고 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도둑들도 기술이라는 게 있대잖아요. 기술을 연마하는 연습을 해요, 도둑들도. 그러면 남의 거를 훔쳐봤으면 그 훔친 거를 내 거가 되도록 노력을 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왜냐하면 우리 뇌는 한 번에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가지는 뭐 어떤 습관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자동적인 처리, 아주 단순 작업 같은 것만 되는 거지. 자, 저 사람이 공부를 막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 강의를 막 들으면서 막 필기하고 적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 머릿속에서 분석하고 이해하고는 동시에 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그걸 보고 왔구나. 대신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임용을 쭉 해보시면 알겠지만 임용하는데 과목이 저렇게 많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목 하나당 원서가 2-3권씩 붙어 있고 기본적으로 또 이론책 있고 하면 책만 한 5-60권이 넘어요. 기본적인 책만. 그 모든 책을 다 지금부터 보시기에 시간이 너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몇 년에 걸쳐서 그것들을 다 보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동안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쭉 있고 또 출제 경향들이 있으니까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게 중요하구나. 요 부분 체크. 요거 필요 없구나. 요런 것들을 체크하고 와서 그 부분을 내가 공부를 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강사 고르는 팁을 요 부분에서 드리자면 자료를 막 분출하는 강사는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자꾸 불안을 조성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을 계속 새로 나왔다 해서 새로운 거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새로 책이 뭐 개정판 나와봤자 기껏해야 새로운 이론 10개 미만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료를 계속 늘리면 책도 막 교재가 점점 막 두꺼워져 가요. 힘들어요, 공부하기. 그러려면 내가 차라리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원서를 내가 혼자 다 보고 줄치고 하고 말지. 뭐하러 학원에서 돈 주고, 왜 하는 거예요? 어느 게 중요하고 선택을 미리 해서 주는 거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저 강사한테 제가 돈을 지불하고 자, 나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강사 선생님께서 그 모든 책들 다 보시고 그 중에 좋은 거 아닌 거 가려가지고 나한테 주세요. 그 정보로 해서 제가 돈을 지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선택해서 강사 선택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 거는 뭐가 있냐면, 자, 늘 얘기하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을 했으면 집중,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노력, 여러분들 전 노력해도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노력은 결코 배신하는 법이 없어요. 시간이 다만 걸릴 뿐이에요.
그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서 본인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노력은 반드시 저한테 보답을 해요.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나는 공부는 아닌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임용 그만두신 선생님들 여러 분 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는 내가 믿는 대로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작년에 가르쳤던 선생님들한테 늘 얘기해요. 요 시기쯤 되면 막 불안에 떨면서 와요. 선생님, 저는 아닌가 봐요. 선생님, 저는 될까요? 저 이렇게 해서 합격할까요? 막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하다가 충분하지. 열심히 해야, 이런 방향으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계속 물어봐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뭐라고 하냐면, 왜 나는 너를 믿는데 너는 너를 못 믿어? 다 똑같아요. 본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못 믿으면 공부는 할 수 없어요. 최대한 본인을 믿으세요. 본인 자신의 어떤 그동안 과거에 지내왔던 모습이나 이런 거를 못 믿겠다라는, 내가 과거에 공부를 해봤는데 잘 못했고 그래서 못 믿겠다 그러면 과거의 본인 모습을 믿지 말고 여러분의 머리를 믿으세요. 뇌를. 자, 우리 몸은 정직해요. 정말로 정직한 게 우리 몸이에요. 내가 뭔가 과로를 하고 힘든 몸이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고, 내가 노력을 해서 공부를 여러 번 하면 그거를 여기다 쌓아놨다가 나중에 시험 볼 때 다 뱉어서 주고, 굉장히 정직한 게 우리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못 믿겠으면 그냥 뇌를 믿으세요.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 뇌에 인풋한 것들은 그대로 내주는 게 여러분의 뇌니까 반드시 본인 자신을 믿고 그리고 노력을 해나가는 거, 그거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는데,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할 건데, 자, 수리 기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 과목 중에서, 자, 이게 운동 역학, 운동 생리학, 체육 측정 평가, 요 부분을 이제 이과 파트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요 부분에서 필요한 수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고, 또 수학적인 지식과 더해서 물리적인 지식도 필요해요. 근데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모든 것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역학이고 생리학이고 측정평가지만 그것들이 우리가 운동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쓰이는지만을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운동역학, 운동생리학, 또 체육측정평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서 이제 학교에 나가서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학습활동을 하고 그것을 평가할 때 그 평가에 필요한 측정평가 정도만 하는 거기 때문에 통계 전체를 알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역학과 운동생리학과 체육측정평가에 필요한 것들을 제가 수리기초를 청평기숙학원에서부터 한 5년 정도 매년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쳤던 기억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중고등학교 그 교재를 가지고 다 가르쳤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전공도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거 굳이 필요 없는데 이거 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들만 지금 남아 있고, 지금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이틀씩 할 거니까 한 4번 정도를 하면 수학은 한 3회 정도 하면 끝날 것 같고, 물리는 아마도 한 2주에서 2주 반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정도를 수리 기초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의 수리 기초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역학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 좀 심화된 부분들은 내년에 1, 2월 달에 김용훈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면서 조금 심화를 해가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역학도 그렇고 모든 임용 시험이 어렵다고 처음에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용어들이 너무 새로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특히나 저 체육교수법이나 아니면 심리학, 운동학습제 이런 부분에 나오는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도 많아요.
분명히 국어예요. 한글로 써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영어랑 똑같아. 항상 그래서 이게 무슨 말 뜻인지를 저한테 물어보러 오시는 선생님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국어 선생인지 체육 선생인지 나도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정말로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의 차이냐면, 저희 때는 책을 활자로 다 읽었잖아요. 근데 그 책에 대부분 한자나 영어가 꼭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찾아봤기 때문에 한자를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임용시험은 공부하기가 편해요. 근데 대부분이 요즘 선생님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 뜻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저나 김영호 선생님이 살아온 세월이 여러분들의 따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경험과 연륜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운동 역학도, 좀 쉽게, 중학생에서 고1, 2 정도 수준의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드는 거 이런 것들도 조금 어떻게 보면 나중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좀 유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유치하면 어때요? 내가 빨리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고급스러운 말로 막 했는데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한 3회에서 4회, 2주 정도, 1주 반이나 2주 정도 수학 기초하고, 그 다음에 2주에서 2주 반 정도 물리 기초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달 정도 역학,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임용시험을 임용시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갈 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할 때 뭐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 지금 이과 파트에 본인이 어떤 이과적인 부분이 아주 강하다면 수학은 원래 잘했어요. 물리도 굉장히 잘해요. 뭐 이러면 상관이 없지만 그분이 굉장히 잘해요를 여태까지 만나본 분이 몇 분 안 계시거든요. 제가 한 1,500명 이상은 만나본 것 같은데 그중에 몇 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부분을 딱 기초를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시면 내년 1, 2월 달에 강의 들을 때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마음은 안 들게 그렇게 지금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좀 더 필요하고 이런 거는 수업 진행하면서 필요할 때 그때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지금 한 5분 정도 쉬고 수학 기초 수업 들어가겠습니다.